자, 글로벌 증시 투나잇 오늘의 첫 순서는요. 내일의 수익을 안겨줄 종목의 단서를 포착하는 시간입니다. 종목 탐정 미스터 한으로 출발할게요.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도 한번 잘 되짚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증거는요. 네, 오늘의 증거는 선방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죠. 강세 그쵸. 출발했고 또 어제까지도 장이 굉장히 강해서 참 근래 보기 드물었던 그런 강세장이었고 이런 상태에서도 장 초반에 또 강세 출발하면서 이거 웬일이지? 놀랐는데 네. 결국엔 밀렸습니다. 밀렸는데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가 이제 강보합선에서 마감이 될 정도로 상대적으로 선방한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지난해만 보더라도 주가가 하루 이틀 정도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날 여지없이 급락이 나오는 이런 형태가 반복이 됐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은 음봉으로 마감이 되긴 했어도 주가가 플러스권의 세가 유지가 됐다는 점에서 지난해 연말과 분위기가 시장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가능성, 기대감들은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역시 단기간에 좀 올랐기 때문에 매물이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선대는 역시 반도체가 있었죠.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수의 반등장을 이끌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반도체 종목군들이 지수의 전강 후약 장세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급드렸듯이 이제 젠슨왕 CEO가 바로 이제 그 엔비디아의 새로운 칩에 그 칩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칩을 사용하겠다라는 네. 그 소식이 아마 삼성전자와 그 우리 SK 하이닉스한테는 실망감으로 돌아오면서 주가가 밀리면서 오늘 지수가 밀린 것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 변수는 그렇게 지수의 추세적인 하락을 이끌 만한 악재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너무 실망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지수 상방 내지는 반도체 종목군들의 상승에 있어서 상승을 이끌 만한 호재도 아니기 때문에 호재가 아니라 악재가 되겠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에 있어서 약간의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부분들도 체크하시 바라고요. 일단 오늘 지수는 전강 후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만 상승 기조가 유지가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하셔야 돼요. 일단 아직은 추세 흐름 자체가 강하게 살아난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그 차트 일봉상 21이평선과 코스닥은 또 61이평선까지 돌파를 한 상태죠. 이런 단기적으로 상승 전환을 해 놓은 상태에서 밀렸기 때문에 아직까지 흐름 자체가 급격하게 무너지거나 하는 흐름들은 아닙니다. 약간은 쉬어가거나 약간은 눌린다라기보다는 옆으로 기어가는 이런 장세가 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고요. 또 조정 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직전 저점까지 급락하는 이런 장은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우리가 너무 무서워하지 말자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역시 아직까지는 급격한 상승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도 언급드렸습니다만 급락에 따라서 반등은 비교적 강하게 나타났는데 추가적으로 올라갈 만한 어떤 새로운 상승 모멘텀이 없는 상태다라고 한다면 급격한 상승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것으로 일단은 판단되고 있고 급격한 상승을 기대키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시장 자체가 바닥을 쳤고 주변 여건 자체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졌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심스럽게 이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시점이지만 그런 만큼 시장에서 저희가 체크 포인트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내일 시장의 단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내일의 단서는 수급 그리고 모멘텀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제 지금 앞으로 이제 증권 시장에서 우리 증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인데 네.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모멘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모멘텀이 어떤 것이 나오냐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수 그리고 기관들의 적극적인 매수를 또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멘텀이 없는 상태에서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었죠. 한국 증시가 워낙에 저평가됐고 소외됐기 때문에 이 저평가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주변 여건, 불확실성 변수가 사라지게 되면 외국인들의 매수는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수급을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가 더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좀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는 측면. 그런 가운데 여기다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등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한 단계 더 레벨업되는 그런 반등 장세가 연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멘텀과 호재가 좀 더 많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올해 증권시장은 정말 연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 강세장이 곧바로 이어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는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이 모멘텀이 언제쯤 나오느냐가 관건이겠죠.
이 기다리고 있는 모멘텀이 좀 늦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상승 탄력은 좀 늦어질 수 있다는 것도 체크를 좀 하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간에 단기적으로 전강 후약으로 마감이 됐고 전반적인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들도 약간은 관망세적인 흐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당분간 시장은 좀 관망세가 나오고 이런 가운데 조금씩 완만하게 조심스러운 반등이 나온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언급드렸듯이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관점보다는 점진적인 반등에 대비를 해서 차분하게 시장을 접근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역시 언급드렸듯이 모멘텀과 외국인 수급이 중요한 변수인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은 정치적인 변수입니다. 언급을 드렸듯이 지금 우리 한국 경제에 나타나고 있는 대한민국에 연출되고 있는 정치적인 리스크가 해소가 돼야 됩니다. 이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큰 호재가 나오더라도 주가 반등은 제한적인 일시적인 반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이벤트가 일단 해소가 돼야 됩니다. 또다시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진행이 될 것으로 일단 시장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이 달라질 것이고 체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증시의 반등은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일단 우리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것이 1차적인 어떤 지수의 반등의 시그널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도 보시기 바라고 거기에다가 그동안 꾸준하게 언급드렸듯이 이제 1월 20일 날 이제 트럼프 행정부 출범하는 부분들 그리고 3월 말에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 부분들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씩 좋아질 수 있다는 거 보시기 바라고요. 호재가 좀 많은 시장이라고 그랬죠. 이제 나올 만한 악재는 정말 많이 나왔고요. 호재가 조금씩 더 나올 겁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시점에서 호재가 나올 거고요. 정부의 어떤 부양 대책이라든가 또 1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 이런 것들도 분명히 부각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악재보다는 호재가 분명히 많은 장세이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성이 있더라도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오늘 주가 밀린 부분을 유망 종목에 대한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일봉을 한번 보면서 시장 흐름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이제 코스피 차트를 보면서 주가 삼각 수렴형의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진이기는 과정들이 전개되다가 결국엔 추세 상단을 저항선을 뚫고 가는 반등이 전개되면서 반등이 시작될 거다라는 그런 전망을 내놨었죠. 바로 지금 현재 차트 패턴이 그렇습니다. 장기간을 거친 삼각 수렴형이 마무리가 됐고요. 그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지수가 지금 박스권 저항선의 상단을 뚫고 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전형적인 상승 전환이 진행이 된 것이고요. 현 상태에서 곧바로 갈 수도 있겠고 약간은 눌리거나 횡보가 나온 후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차트 패턴상의 주가는 분명히 바닥을 탈출하면서 살아나고 있는 초기 국면인 만큼 급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의 단서는 수급과 모멘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수급과 모멘텀의 시너지를 기대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완만한 반등에 대비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한규수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에서 점검해 볼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종목 리뷰는 어떤 종목부터 만나볼까요? 하나오션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워낙에 시세가 강하게 나타났던 종목이고요. 일단 조선주들은 올해 한국 증시의 주도주가 될 것이다. 제가 지난 연말부터 여러분께 그동안 꾸준하게 강조를 드렸었던 부분들이었고 그 조선주들의 시세는 오늘 그렇게 강력하게 부각이 됐습니다. 특히는 하나오션 같은 종목들은 조선주들 중에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종목이고 미국의 MRO 시장 진출에 따른 또 미국의 조선 시장이 개화가 됨에 따른 개방이 됨에 따른 수혜로서 여러분께 정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에는 주가가 뚫고 갔습니다.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었던 4만 원 선까지 뚫었고 직전 고점까지 뚫고 가는 강세가 나타났고요. 오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주가가 저렇게 장대 양봉을 굉장히 세웠죠.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오늘 200만 주 이상의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저렇게 치솟는 이런 강도 높은 상승세가 전개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 하나오션의 주가가 많이 오른 게 아니다라는 게 더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언급드렸듯이 다른 조선주들 대비 상대적으로 못 올랐고 이제 시작하는 모습이고 미국이 지금 조선 산업을 키우려고 적극적인 투자가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현재 하나오션 같은 경우들은 필리조선소 인수라든가 여러 가지 MRO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 작업들을 미리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이 조선 시장을 개방을 하고 또 미국의 조선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이 하나오션이 하나그룹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하나오션을 여러분께 지속적으로 강조드렸던 부분들은 하나그룹은 이미 이제 방산업체였다라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요.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러시아 간 전쟁이 이루어지면서 방산 수혜주로서 엄청난 수혜를 받은 상태입니다.
한국 경제가 너무나 안 좋은 상태에서 오히려 방산주가 큰 수혜를 받고 거기에 영감을 얻어서 하나그룹은 이제 미국의 해양 방산 시장까지 진출한 겁니다. 그에 따른 수혜주로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 출발도 안 했습니다. 1월 20일 날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건데 트럼프가 바로 이제 조선 시장을 키우겠다라는 그런 시각 그리고 우방국의 도움을 받겠다는 그런 말 한마디가 이런 반등세를 이끌어낸 건데 실질적으로 아직은 수혜도 시작도 아닌 겁니다. 앞으로 미국의 조선 시장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 트럼프 정부에서 좀 더 많은 얘기들과 그런 호재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주도주는 한번 만들어지게 되면 그 강세장이 끝날 때까지 주도주는 시세가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이 워낙에 부진한 장세고요. 주도주가 없는 장세다 보니까 이런 주도주가 나타나게 되면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조선주는 주도주다라는 측면에서 하나우선 많이 올랐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매도한다는 관점보다는 좀 더 중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수익을 낸다라는 그런 전략, 수익 극대화하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한화 시스템 또 보겠습니다. 자, 한화 시스템 주가도 은근하게 지금 반등이 좀 시도가 되고 있죠. 오늘 4.8% 올라가면서 또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하나그룹의 강세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방산주들이 모두가 갔는데 한화 시스템의 주가가 거의 못 올랐습니다. 앞에서 한 차례 잠깐 올랐다가 다시 밀렸고 다시 반등이 시도되고 있는데 앞에서 나타났던 저 반등은 속임수 패턴이고 여기 대기하고 있던 대기 매물들을 소화해내고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결국에 이 하나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이제 하나그룹의 방산시장 진출과 그리고 육해공을 넘나드는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시스템과 그다음에 전략 시스템 내지는 첨단 장비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납품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을 납품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만큼 이 종목도 성장 잠재력이 너무나 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거의 못 오른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종목도 여전히 보유하시는 분들은 들고 계셔야 되고요. 없는 분들은 여전히 저가 매수는 해보실 만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제가 오늘 별도로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미 추천드렸기 때문에 밀리거나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과정이 전개될 때는 여전히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이제 시작하는 종목이라는 점을 여러분께 또 한 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JLK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자, 뇌졸중과 관련된 진단 AR 관련주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네. 주가 가랑비옷 쫓듯이 야금야금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주가가 야금야금 올라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성장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고요. 바닥에서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들고 가는 전략이 좀 더 필요합니다. 여기서부터 강력한 모멘텀이 나와서 장대 항봉이 한두 개 정도 나오게 되면 그때 매도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아직은 보유하시고 들고 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리뷰 종목 먼저 하나오션과 하나시스템 만나봤습니다. 특히 하나오션 오늘 강한 탄력 보여줬는데 매니저님과 함께 하셨다면 이 상승을 대비해서 미리 선점하셨을 겁니다. 하나오션과 하나시스템 이제 시작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JLK도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이 강한 모멘텀이 나올 때 시세가 분출하는 흐름을 저희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는 한규수 매니저님 어느 쪽으로 주목을 하고 계실지 내일의 발견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내일의 발견 종목은 HD 현대미포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조선주가 주도주라는 건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는데 그쵸. 앞서 주도주의 시세는 한동안 이어질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주도주의 시세는 이어지고 이제 확산될 겁니다. 상대적으로 들올랐고 못 올랐던 종목들 그리고 먼저 올랐다가 쉬었던 종목군 중심으로 이제 매기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HD현대미포도 여러분께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또 이번에 상대적으로 들어올랐고 또 눌림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제가 좀 가져갔고요. 주도주가 있는데 주변주들이 유망한 종목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주도주가 있는데 아직까지 주변주를 중심으로 우리가 집중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주도주를 중심으로 또 현대미포 가져왔는데요. 우리가 현대미포를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중형선박 분야에서는 세계 1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형선박과 그리고 PC선을 중심으로 해서는 글로벌 1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던 업체인데 지금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737억 정도.
QOQ 대비 전분기 대비 이제 109% 증가할 것이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도 실적 증가세가 가속화되면서 2분기 흑자 전환에 의해서 3분기, 4분기까지 흑자 전환하면서 올해 연간 흑자 전환도 가능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는 그런 상태에서 더 중요한 게 올해부터 이 중형 선박에 대한 발주가 글로벌적으로 본격화되면서 이 회사 실적 증가세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조선업황 자체가 초호황 국면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미국 MRO 시장과 그리고 미국의 조선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그 대형 선박에 대한 발주가 줄어들고 중형 선박에 대한 발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글로벌적인 그 지정학적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요. 자, 수에즈운하 쪽에서 이제 통행이라든가 이런 것이 차질이 빚다 보니까 대형 선박보다는 중형 선박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 올해 현대미포에 대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것이고, 올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선 3사들 중에 가장 빠른 속도의 실적과 수주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이 HD 현대미포라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급을 줬듯이 이제 좀 많이 오른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렇게 많이 오른 종목은 아닙니다. 1차적으로 완만하게 장기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는 형태인데요. 자, 아직까지 주가 흐름 자체가 조금은 좀 약한 모습이 전개되고 있죠. 현재, 잠시만요. 네. 자, 현재 이 종목에 대해서는 주가 약간의 눌림이 나오고 있죠. 21 평선을 약간 눌리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저가 매수는 해볼 만한 종목입니다. 완만한 반등 속에서 나중에 탄력이 좀 붙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눌림을 통해서 저가 매수하는 관점의 대응 전략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오늘 종가 13만 1,900원 이하로 저가 매수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16만 원까지 이번에 올라가게 되면 탄력이 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좀 높여서 16만 원, 네. 손절가 11만 8천 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D 현대 미포 이번에 올라가면은 탄력이 붙을 수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저희는 눈높이 16만 원까지 더 올려보겠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도 계속해서 기대하면서 지켜볼게요. 자, 매니저님 오늘 무료 방송 해주셨죠? 네. 자, 오늘 무료 방송했습니다. 자, 유튜버 가셔가지고요. 한규수 검색하시고요. 자, 언급드리고 있는 조선주들에 대한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해드렸으니까 지금 이 조선주에 대한 궁금한 내용들 한번 꼭 보시 바라고요. 조선주들 외에 지금 대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섹터들이 하나씩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그 바닥권 종목들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만큼 조선 주도주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 뒤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종목에 대해서 유튜브 가셔서 보시고 그런 장세 한번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독보적인 조선주 그리고 지금 대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관심 섹터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한규수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